자, 개인적으로 미국장 충분히 이제는 또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율도 많이 내려왔고, 그리고 미국 증시도 이제 걱정 나온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면서 고점을 다시 또 갱신하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증시는 또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새로운 고점을 새로 갱신을 했죠. 이제 진짜 전 고점인 3360인가 그 라인을 곧 뚫으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한국만 좋은 게 아니네요. 미국 증시도 참 좋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160달러로 마감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이 3.9조 달러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작년 애플이 종가 기준 3조 9,150억 달러가 최고 기록이라고 하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이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가 기준 163.93. 지금 163이니까 163이면 사실 뭐 코앞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타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를 돌파하게 되면은 사상 처음으로 4조 달러, 시가총액 4조 달러가 기록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애플은 아쉽게도 4조 달러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미끄러졌는데요. 엔비디아는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이번 달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스페이스X 기업가치 550조 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가 약 4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48조 원에 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 대박이죠. 작년 12월 내부자 주식 거래 당시에 가격이 약 3,500억 달러인데, 그런데 그새 이렇게 4천억 달러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면은 삼성전자 시가총액 그리고 SK하이닉스 시가총액 두 개 합친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확실히 일론 머스크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좋다는 이야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왼쪽에 보다시피 나스닥도 어느 더 고점을 돌파했다 보니까 다시 개인분들이 미국을 향해서 영차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또 7월 초반에 코스피가 살짝 쉬는 모습을 나타내서 이러한 영향이 나타난 것 같은데요. 참고로 지난 5월 그리고 6월에는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아유, 이거보다는 국장이 낫다, 이런 심리가 반영된 거겠죠. 그런데 다시 7월달 들어서 미국 주식을 순매수를 하고 있으며, 테슬라, 팔란티어, 나스닥100 등 계속 선호했던 종목 물태우기를 하는 걸까요? 불태우기를 하는 걸까요? 다시 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자, 개인적으로 미국장 충분히 이제는 또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율도 많이 내려왔고, 그리고 미국 증시도 이제 걱정 나온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면서 고점을 다시 또 갱신하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개인적으로는 국장 수익률이 그래도 내년까지는 더 좋지 않을까. 나스닥은 이제 올라봐야 이제 연평균 10에서 20% 그 정도 올라도 많이 오르는 거겠죠. 하지만 그 반대로 이제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20% 이상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또 국장이 좋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이 소식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좋았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대가, 오늘 증시에서는 자사주 소각 관련주가 불을 뿜었는데요. 전일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중심으로 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자사주 관련주가 많이 좋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실제로 이제 법안이 시행될 경우 자사주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소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신영증권, 일성IS, 조광피어, 그 다음에 부국증권 등 자사주 보유 비율이 40%를 웃도는 기업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자, 그나저나 특별위원회 이름이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이 정부에서는 무조건 코스피를 급등시키겠다, 주식이 답이다, 이거를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말, 그 다음에 또 주식 격언 중 이런 말이 있죠. 정부와 척지지 마라. 굳이 정부가 하려고 하는 거에 반대로 갈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성IS와 조광피업도 오늘 엄청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다음입니다. 코스피 상위 치열한 순위 다툼. 최근 코스피 순위 다툼이 치열한 상황인 걸 아마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13거래일 동안 시가총액 상위 5위의 주인이 8번이나 바뀌는 정말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하나유로스페이스, 네이버, 두산현대
서스테이너빌리티, 현대차, KB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5등 자리가 왜 이렇게 치열한가 봤더니 이 5개의 시가총액이 비슷해서 그렇고요. 3등, 4등인 삼바와 LG엔솔은 70조 원대라서 조금 거리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5등부터 10등까지는 지금 현재 엎치락 뒤치락 난리가 났다고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충분히 지금은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시간 지나면서 상위권에 있을 종목은 네이버랑 두산에너빌리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네이버 한국형 AI 기업 성장할 것. 새 정부가 AI에 대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3대 AI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소버린 AI 분야에 100조 원을 쏟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네이버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KB증권에 따르면 네이버는 한국형 소버린 AI 중심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특히 정부의 요직에 네이버 출신 인사가 들어갔죠. 그러한 기대감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인한 수혜, 그 다음에 소비 쿠폰 정책으로 인한 수혜도 기대가 된다며 목표 주가를 26에서 31만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하네요. 자, 참고로 네이버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한 30만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29만 6천원인가 한 그 정도 찍고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조정 좀 받았으니까 재차 달려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정부에서 미는 섹터다 보니까 내년까지 더 큰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카카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트럼프 방위비 부담해라. 트럼프가 다시 한국의 방위비를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너무 적소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기리분들이 아시다시피 8월 1일까지 상호관세 유예가 결정되어 있죠. 그런데 그 전에 방위비 이야기 딱 띄운 다음에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한편 국내 증시에서는 야이씨 그 돈 내느니 우리가 무기 만들어서 더 안전하게 방어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는 걸까요? 방산주들의 투심이 자극되면서 상승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동시에 트럼프가 원자재 시장에 폭탄을 던졌다고 합니다. 구리에 5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자 구리 선물 가격이 17%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하루 중 상승폭이 이렇게 높았던 것은 1988년 이후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상승분을 반납하며 10% 미만까지 떨어졌다고 하네요. 자, 구리 선물 가격이 올라가자 국내 증시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었죠. 구리를 관심있게 보자고 2구 산업, 풍산 등이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최저임금 소식. 지난번에 최저임금 소식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양쪽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공익위원들이 나서면서 심의 촉진 구간을 1210원에서 1440원 사이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의 촉진 구간이 제시가 되면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요. 참고로 하한인 1210원은 기존보다 1.8% 인상, 상한은 4.1% 인상된 금액이라 대략 이 가운데쯤 한 3%쯤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어른이 사면은 고점인가? 코로나 이후 러닝 열풍이 불면서 러닝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었습니다. 특히 호카, 그 다음에 온러닝 등 일부 브랜드가 인기를 매우 많이 끌었었는데요. 그러자 호카를 보유한 미국에 있는 데커 아웃도어 등 주가도 그만큼 급등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 주봉을 보다시피 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실적이 나쁜가? 실적이 기대만큼은 안 나온다는 거겠죠. 그럼에도 실적은 꾸준히 잘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률이 꺾이고 있다고 하며, 그렇다면 성장률이 왜 꺾였나 봤더니 그 중 하나가 바로 중년층이 신기 시작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니 길이 그게 뭔 소리야? 중년층 지금 무시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딱 보면은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년층은 사실 이미 소비재를 많이 구매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좋은 거는 우리 자식한테 다 해주고 본인 거는 그냥 앞에 있는 거 아무거나 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구매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살 사람은 다 샀다. 이러한 증거로도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옷이나 신발 그런 것들은 또 개성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남들 다 입는 거 우리 아이들은 또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랑 특히 같은 브랜드를 입는 거 아주 싫어하는 걸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언더아머의 고점도 아빠들이 있기 시작했을 때, 헬스장 아저씨들이 있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고점 치고 떨어졌고, 사실 이제 옷뿐만 아니라 SNS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지지 정당도 그렇고요. 패딩도 그렇고, 재미있게도 이제 항상 세대별로 흐름이 바뀌는 걸 우리가 항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편의점 프로모션이 인기. 편의점에서 여러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요. 예상보다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금방 종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이었나요? CU에서 대용량 캔맥주 할인 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대용량 수입 맥주를 한 캔에 1,500원에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고, 저도 직접 확인했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하루 만에 소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러한 할인 행사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물가가 좀 높고 먹고 살기 힘들다는 증거가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사람이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1 상품, 사실 가격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괜히 1+1 사면은 기분이 좀 좋아지는 그러한 효과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입니다. 예전에 젊은 사람들의 운전면허 취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더 이상 차를 필수품으로 여기지 않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20대 30대 중 차를 사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차가 필요하면 그냥 쏙가 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인식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반기 신차 등록을 보면은 20대의 점유율은 5.7%, 30대는 19.5%밖에 안 되는데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20대는 8.8%, 3%가 줄었죠, 최근에. 그리고 30대는 25.9%인데 19%로 이것도 6%나 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늘어났냐? 60대, 70대 고령층의 점유율이 증가했어요. 60대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신차 등록 점유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수업 중 폰 사용 법적으로 금지. 빠르면 내년부터 초중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교육부의 고시에 따라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가 되어 왔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법적 근거와 강제력이 더 강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비올 공개매수 일단 실패. 얼마 전에 공개매수에 들어간 비올, 하지만 공개매수에 실패했다는 소식입니다. 목표의 약 76%밖에 달성하지 못했고요. 그만큼 이 12,500원에 못 팝니다, 이러한 심리가 나온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비올은 이제 앞으로 장내 추가 매수를 하거나 공개매수를 또 진행하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주가는 더 오를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잠시 상승 출발했으나 일단은 윗꼬리 내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일본 휴가 대신 여기 일본 대지진이 일단 예고되었던 날짜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걱정 아닌 걱정이 나타나면서 일본 여행을 안 가는 사람이 실제로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하나투어에 따르면 일본 패키지 여행이 작년 6월보다 올해 6월 12%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 10명은 이 소문을 믿는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여행 수요 어디로 갑니까? 하고 봤더니 몽골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최근 LCC를 중심으로 몽골 노선이 증가하면서 접근성이 개선, 그리고 또 몽골이 한국이랑 비슷해서 몽탄 신도시 이런 얘기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몽골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요. 경기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 숙박세 페스타, 이거 진짜 개꿀이죠. 그리고 소비자 지원 정책이 함께 진행되다 보니까 국내 여행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도 많다고 하네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LCC 상황이 나쁘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을 가려면 지금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요즘 LCC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한국투자증권은 항공업종 중립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보통은 환율이 떨어지고 유가가 떨어지면 이제 항공주가 올라갑니다. 이제 기름을 항상 써야 되는 비행기 특성상 유가가 떨어지면 개꿀, 그리고 또 그 기름을 살려면 달러가 필요한데 환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싸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꿀인데도 왠지 보다시피 주가가 오르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이유는 최근 일본 여행 영향이 꽤나 크다고 합니다. 일본 노선권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항공은 그래도 이 와중에 이익이 좋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LCC는 대규모 적자까지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에카총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